오늘부터 농업유전학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농업유전학은 3장이 제일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장은 보통이고 2, 3, 4, 5장,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10, 11, 12 이렇게 8장이 중요하고 이것만 공부하면은 60점은 넘어갑니다. 근데 1장에서는 보통 한두 문제 매년 많게는 3문제도 나오니까, 그리고 뒷부분의 내용이 1장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장을 좀 봐야 됩니다.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첫 번째 2005년 동계계절 문제부터 보면은 형질의 변이는, 형질이 변화하는 거 변이는 유전적 원인으로 나타나는 유전변이와 생명체의 내외적 환경 요인에 의한 환경 변이가 있다. 그러니까 형질의 변이에는 유전 변이와 환경 변이가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유전 변이는 유전되나 환경 변이는 유전되지 않는다. 맞죠? 유전 변이는 유전되고 환경 변이는 굳이 유전될 필요가 없습니다. 2. 형질의 유전과 변이는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네, 맞습니다. 3. 생명체는 유전과 변이를 통하여 고유성과 다양성을 도모한다. 생명체는 유전을 통해서는 고유성을, 변이를 통해서는 다양성을 도모하죠. 유전하는 고유성을 지키는 건 주로 자식성 식물, 변이를 하는 것은 주로 타식성 식물이 이쪽에 많이 관여를 하고, 그래서 1, 2, 3 다 맞는 거예요. 다음 2003년에 36번 문제도 같은 얘기인데, 같은 문제는 같고 답항만 조금 읽어보면은 1. 유전변이와 환경변이 모두 다음 세대로 유전된다. 이거는 틀렸죠. 환경변이 유전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2. 형질의 유전과 변이는 결코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 No.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해야 맞죠. 3. 생명체는 유전과 변이를 통하여 고유성과 다양성을 도모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 4. 유전은 감수분열에 의해, 그리고 변이는 유사분열에 의해 일어난다. 이거는 틀렸죠. 유전은 감수분열에 의해 일어나는 거 맞고, 변이도 감수분열에 의해서 일어나고, 유사분열은 그냥 똑같이 세포가 그냥 나눠지는 게 유사분열이기 때문에 변이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유전자에 대한 문제인데, 유전자는 무엇이냐? 맞는 것을 골라라. 1. 모든 세포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 맞는 얘기지. 세포마다 유전자가 다 다르면요, 그거는 골치 아프지. 2.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그치? 유전자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유전자의 그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RNA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보가 전달돼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해서 우리 몸에 피부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맞고. 3. 이배체 생물에서 쌍으로 존재한다. 사람도 이배체니까 쌍으로 존재. EN이죠. 이배체라는 거 EN. 그래서 1, 2, 3 다 맞는 거예요. 다음 문제도 똑같이 이제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은인데, 풀어보면은 유전자는 염색체상에 있다. 당연한 얘기지. 염색체상에 유전자가 있지. 유전자가 물질적으로는 DNA고. 2. 유전자는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 유전자는 변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환경변이, 유전변이가 있다 그랬으니까 변하죠. 유전자는 세대가 거듭될 때 변하고. 3. 유전자는 단백질을 통하여 형질을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유전자가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드니까 지배하는 게 맞죠. 4. 유전자는 자기 복제한다. 자기 복제해야 또 계속 이어지니까 세포 분열 같은, 유사 분열 같은 거 하면은 그래서 계속 복제를 하죠. 그 다음 문제, 이거는 이제 유전자에 대한이 아니고 유전 물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벨벨 꼬은 거예요. 유전물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유전물질은 형질의 유전정보를 지니고 있다. 맞는 말이고, 유전물질은 DNA와 RNA이다. 맞고, 유전물질은 자기복제하며 돌연변이한다. 맞죠? 4.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은 핵양체에 포함되어 있다. No.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은 캡시드에 포함되어 있다. 해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좀 더 정확한데 2004년 문제 1번 진핵세포의 유전물질은 핵 속의 염색체로 구조화되어 있다. 원핵세포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은 어디에 있는가? 1번 원핵세포는 핵양체, 바이러스는 캡시드 안에 들어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사람도 진핵세포죠. 진핵세포. 원핵세포는 핵이 하나 있는 거. 진핵은 세포, 여러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 진핵세포, 그러니까 원핵세포는 핵양체 안에 들어있고, 바이러스는 캡시드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진핵세포의 유전물질은 여러 개의 염색체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진핵세포, 사람 같은 진핵세포는 진핵세포의 유전물질은 여러 개의 염색체로 구조화되어 있고 염색체에 들어있고 원핵세포는 핵양체에 이루어져 있고 바이러스는 캡시드 속에 있다. 진핵세포는 염색체, 원핵세포는 핵양체, 바이러스는 캡시드 이렇게 들어있다. 그 다음 문제도 같은 문제라서 이거는 넘어가고 2012년 36번 보면은 세포 구조물 가운데 단백질 합성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이게 문제가 이게 벨벨 꼬운 문제인데 단백질 합성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물질 그냥 이렇게 하면은 유전자인데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이랬으니까 이거는 답이 염색체예요. 1번 DNA, 2번 유전자, 3번 뉴클레오티드, 4번 염색체 이렇게 되는데 답은 염색체예요. 이런 문제가 함정 문제예요.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말이니까 염색체란 얘기죠. 그 다음 문제도 보면은 같은 문제고 또 유사한 문제가 보면은 자손에게 유전자를 전달할 때 유전자의 운반체 역할을 하는 세포 구조물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전자의 운반체 역할을 하는 거, 유전 정보를 운반하는 것은 RNA인데 유전자의 운반체 역할을 하는 세포 구조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염색체예요. 여기서 말하는 운반체라는 게 뭐 RNA처럼 이렇게 정보를 운반하는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보를 가지고 전달하는 개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후손에게. 그래서 자손에게 유전자를 전달할 때 유전자의 운반체 역할을 하는 세포 구조물 하면은 답이 염색체다. 그 유전 정보를 단백질 합성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해도 유전자고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도 염색체고 그 다음에 자손에게 유전자를 전달할 때 유전자의 운반체 역할을 하는 세포 구조물은 해도 염색체고 답은 다 염색체인데 문제를 이렇게 다르게 낼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완전히 함정 문제예요. 다음 문제. 염색체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무엇에 대한 암호인가? 이거는 쉬운 문제죠. 이거는 DNA,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당연히 단백질이죠. 그 다음 문제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건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 문제 유전자의 최종 산물은 이것도 그냥 알아야 되죠. 단백질. 유전자 하면 단백질, 단백질 하면 유전자.
근데 이 문제를 또 변형을 시켜요. 어떻게 변형시켰냐? 유전자는 전사와 번역의 과정을 거쳐 발현하는데 유전자의 최종 산물은 시험 문제 읽을 때 중간 앞에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읽어보고 유전자의 최종 산물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질문이죠. 그럼 답은 마찬가지로 단백질. 다음 문제도 보면 유전자 발현에 의해 최종적으로 생기는 유전자 산물은 이건 참 말을 또 꼬아나는 건데 똑같이 단백질. 그 다음에 조금 더 웃기는 문제 보면은 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유전자에는 관로에 대한 암호가 수록되어 있으며 따라서 유전자의 최종 산물은 관로이 된다. 첫 번째 관로 기억, 두 번째 관로는 니은. 유전자는 기억에 대한 암호가 수록되어 있다. 답은 아미노산 포도당 중에 아미노산이고 따라서 유전자의 최종 산물은 관로이다. 단백질이냐 탄수화물이냐? 단백질이지 당연히. 최종 산물은 단백질이고 그럼 여기서 유전자에는 아미노산에 대한 암호가 수록되어 있으며 따라서 유전자의 최종 산물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문제 별걸 꼬아놓은 거예요. 단백질을 분해하면은 잘게 쪼개면은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합성이 돼서 뭉쳐지면은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이 문제를 장난치라는 문제. 다음 문제도 같은 문제인데 표현이 다른 거. 유전자 DNA의 유전 암호에서부터 단백질 합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한다. 그렇지.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지. 유전자 발현에 의해 생기는 유전자 산물은 무엇인가? 이게 질문인데 답은 마찬가지로 단백질. 생명에서 효소가 하는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생화학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을 연장시킨다? No. 효소는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일을 빨리빨리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시킨다. 해야 맞는 거고 2. 기질 특이성이 있어서 한 효소가 대부분의 반응에 관여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특이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일밖에 안 한다는 거지. 성격이 더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특정 반응에만 관여한다 해야 맞는 거고 3. 생화학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생화학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면 우리가 몸에서 밥을 먹었으면 분해를 해주는데 분해를 하는데 필요한 일을 우리 몸에서 일을 한다. 분해를 하는 것도 일이니까 그 일을 하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인데 그걸 낮춰준다. 힘이 덜 들게 해준다. 이 뜻이에요. 우리 몸에서 생화학 반응을 할 때 힘을 덜 들이게 빨리빨리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효소예요. 4. 생화학 반응을 억제한다? No. 촉매한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일을 빨리빨리 쉽게 잘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예요.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 중 유전학의 창시자는 유전학에 대한 창시자는 다윈 아니고 다윈은 진화론 한 사람이고 멘델 다빈 멘델이에요. 왓슨하고 데이비드슨은 지금 나중에 또 나올 건 헷갈리니까 유전학의 창시자는 멘델. 그냥 유전학의 창시자는 멘델.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전혀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유전자를 제네, GEN이라고 최초로 표현한 사람은, 유전자를 GEN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냐? GEN이가 유전자예요. 요한센, 답은 요한센. GENE 요한센, GENE 요한센. 영어로 JOHANNSEN, 요한센. 독일어는 J자 발음이 요자 발음이 나요. 그래서 조한센이 아니고 요한센이에요. 조한센, 제네. 그 다음 같은 문제인데, 제네라는 용어는, 유전자 GENE 용어는 언제 누가 처음 사용하였다. 언제는 1903년이고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요한센. 근데 1903년은 몰라도 되고 GENE 요한센,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GENE 요한센. 그 다음 문제, 유전학이란 용어를 처음 쓴 사람. 그러니까 유전학의 창시자는 아까 멘델이라고 그랬고, 유전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 유전학의 용어는 영어로 genetics, GENETICS. 유전학이란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누구냐? 베이트슨. 답은 베이트슨. 유전학이란 용어는 베이트슨. 유전학의 창시자는 멘델. 유전학의 용어를 쓴 사람은 베이트슨. 제네, 유전자라는 용어를 쓴 사람은 요한센. 정말 어렵다. 그 다음에 유전자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사람은 누구냐?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사람. 답은 왓슨과 크릭. 두 사람인데 왓슨하고 크릭. 왓슨과 크릭. 이중 나선 구조는 왓슨과 크릭. 두 사람이 했다. 그 다음 문제, 핵산, 유전물질이죠. 핵산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답은 미셔. 핵산 미셔. 그 다음 문제, 미셔도 한 3번 나왔고, 지금 말한 문제들은 각각 몇 번씩 나왔어요. 그 다음에 1장에서 마지막 문제, 유전물질의 발견과 거리가 먼 사람은 했거든요. 1번이 멘델, 2번이 에이버리, 3번이 허시, 4번이 미셔. 물질 발견과 거리가 먼 사람은 멘델이에요. 멘델은 뭐냐? 유전학의 창시자라 그랬고,